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법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야. I lived in it. 나 여기 살았었어. 라고 하는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쳐볼 겁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뭐죠?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두 문장 사이에 and를 붙여주는 것일 것입니다. 그쵸? This is the house and I lived in it. 이것은 집이고 나 여기 살았었어. 이렇게 합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문장을 하나의 문장으로 합치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문장을 더 간결하게 만들겠다는 뜻이잖아. 그런데 and가 붙으면서 오히려 어떻게 됐어요? 단어만 하나 더 늘어나고 더 간결해지지는 않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접속사 and가 아니라 관계사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두 문장을 합쳐볼 겁니다. 자, 관계사는요, 어떤 식으로 만들게 되냐면요. 일단 두 문장 사이에 겹치는 명사구를 찾아냅니다. 둘이 겹치는 게 뭐예요? The house와 it이죠. 이것은 그 집이고 나는 그곳에 살았었으니까 둘 다 the house, 똑같은 집을 가리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둘 중 한 문장을 골라서 겹치는 명사를 지워버립니다. 이 명사를 뭘로 바꾸게 될 거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대명사라는 것으로 바꿀 거예요. 원래 있던 애가 it이라고 하는 명사, 대명사였으니까 여기에 상응하는 관계사인 관계대명사로 바꾸는 것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 관계대명사는요, 일종의 접착제예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착제이기 때문에 얘가 위치하는 곳은 it이 원래 있던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 위치하겠어?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곳, 즉 두 번째 절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어디로 보내게 돼? I의 앞으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장이 어떻게 완성이 되죠? This is the house. 그 다음 우리가 옮겨버린 거 which I lived in.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원래 위치가 있던 자리는 어디였어요? in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있었었는데 이 자리에 있었던 it이 뭐로 바뀌고 위치로 바뀌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야? I lived in it. 여기 맨 앞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가 있던 자리, 즉 it이 있던 자리는 빈자리로 남아 있어야겠죠. 오케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 문장을 볼 때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전치사의 목적어가 빠져 있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목적어 자리에는요, 아무 명사나 다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목적어의 자격을 가진 명사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목적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목적격을 지니고 있던 대명사 it이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바뀐 위치도 무슨 격을 가지게 된다? 목적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목적격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 앞으로 튀어나갔다고 해서 격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무슨 격이라고 불러?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죠? 그런데 두 문장을 합치는 방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합칠 수가 있냐면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합쳐 볼 거냐면요. 기존에는 it까지만 합쳤었습니다. 그런데 in it, 이 녀석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자, 아까는요, 어떤 식으로 바꿨냐면요. which만 앞으로 툭 내보냈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볼게요. 겹치는 명사 it을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줍니다. 관계대명사 which로 바꿔줍니다. 그러고 나서 얘를 문장 맨 앞으로 보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내놓고 나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전치사는 항상 명사랑 같이 왔었잖아.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명구 이런 식으로 배웠었는데 이렇게 보내버리고 나니까 이 뒤에 따라다니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돼버리네. 그리고 it은 항상 명사랑 단짝이라 그랬네. 이걸 계속 되뇌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거냐면 which만 앞으로 보낼 게 아니라 원래 같이 있었던 누구도 같이 보내버리자. in도 같이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문장이 어떻게 변하게 되죠? 한번 쭉 다시 한번 써볼게요. This is the house. 원래는 which만 옮겨져 왔었는데 이제는 in which I live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빈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입니까? 전치사구가 차지하고 있던 빈자리죠. 즉 원래 있어야 됐던 전치사구가 빠져버린 게 되는 거고요. 전치사구는 보통 어떤 역할을 한다고 하죠? 부사어의 역할을 한다고 하잖아요. 즉 문장에 원래 있었어야 됐던 부사어가 빠졌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문법 시간에 글자 폰트를 좀 키우고 부사어 같은 경우에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라고 배워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배워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배우죠. 오케이. 한편 관계대명사 which는 원래 목적어로 사용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목적어는요. 문장 성분이라고 배워요? 문장 성분이 아니라고 배워요? 문장 성분이 맞다고 배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 명사가 빠진 문장을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부르고요. 문장 성분이 아니었던 부사어, 전치사 구가 빠진, 앞으로 빠져버린 이러한 문장을 우리는 완전한 문장이다 라고 부릅니다. 근데 완전 불완전을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사실 별로 알 필요 없고요. 문제풀이 이상 편하게 말하려고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 볼게요. 자, 우리가 앞에 나온 거 애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랬죠. 뒤에 나온 애는 딱히 명칭이 없습니다. 관계대명사는 관계대명사인데 전치사랑 같이 앞으로 나갔다라고 해서 전관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근데 얘를 한 단계만 더 나아가 볼게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제가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보통 뭐로 사용된다? 부사로 사용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도 기능으로 따지면 뭐라는 거예요? 부사어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냥 대명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니까 뭐라고 붙일 수 있는 거야? 관계부사어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 관계부사라고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 문장을 한 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자, 쭉 빼보면 in which에 해당하는 관계부사는 where 이거든요. 그래서 where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면요. This is the house where I liv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앞에서 공부했던 거랑 좀 연결지어서 보면요. 관계대 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죠. 이 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됐었기 때문에 이 명사에는 목적격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목적격이 있었던 명사가 which로 바뀐 것이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더 쉽게 말해보면 관계대명사 뒤에는 명사가 빠지고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목적어가 빠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 전치사구는 보통 부사어로 사용이 되고요.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한 번에 앞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따져보면 관계 부사랑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where이라고 하는 관계부사로 합칠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관계부사 뒷문장에 뭐가 빠지죠? 관계부사 뒷문장엔 부사어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전치사구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아무튼 부사어가 빠지는 거라고요. 부사어가 빠진다라고 하는 건 부사는 문장의 오형식 기준으로 문장 성분이 맞아요, 아니에요? 문장 성분이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관계부사 where 뒤에도 완전한 문장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완전한 문장. 됐죠? 자, 그렇다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해석은요. 기본적으로 관계사절은 싹 다 무슨 절이냐면 형용사절이에요. 다시 무슨 절이라고? 형용사절이라고. 형용사가 하는 역할이 뭔데?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형용사는 보통 해석을 어떻게 하는데?
뭐뭐 니은으로 끝나게 해석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자, 절 전체가 형용사로 사용돼서 형용사 절이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를 꾸며준다. 이 앞에 나온 명사를 우린 문법적으로 선행사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This is the house which I lived in. 이것은 집이야. 내가 그 안에 살았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래 문장도 마찬가지죠.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야. In which. 그런데 그 안에서 I lived. 내가 살았던. 아래도 마찬가지네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야. Where I lived. 내가 살았었던. 어렵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면은 약간 어순을 역순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 보통은 살았었던 집이다 라고 우리가 한국어적으로는 해석을 하는데 이것은 집이다, 살았었던.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약간 우리나라 말 어순하고 안 맞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석을 하라고 권장을 하냐면 그런데 그것은 이라고 해석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in which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where은 그런데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해석해 볼까요?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Which. 그런데 그것은 I lived in. 내가 안에 살았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In which. 그런데 그 안에서 I lived. 내가 살았었다. This is the house. 이것은 집이다. Where. 그런데 거기에서 I lived. 내가 살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고요.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기본적인 원리와 기본적인 해석 방법, 문법적 특징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다양한 설명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동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제가 계속 어떻게 설명드리고 있어요? 원래 있었던 명사를 관계사로 바꿨고 이 관계사를 두 번째 절의 맨 앞자리로 이동시켰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쵸? 이것도 제가 설명을 조금 다르게 하긴 했지만 in it이라고 하는 전치사 구를 in which라고 하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로 바꿨고 이거를 맨 앞자리로 옮겼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요. 다 이동을 매개해서 설명하고 있단 말이야.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까먹더라도 뭐는 절대 잊지 말자. 이동의 개념에 대해서는 절대 잊지 말자. 왜? 이동의 개념을요,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나중에 in the absence of which 처럼 그지같이 생긴 관계대명사 구문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한편으로는 in which date 같은 이상한 관계사 구문도 이해할 수가 있고요. 좀 더 대중적으로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관대라고 쓸게요. 아시겠죠? 이동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얘네를 절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관계사의 개념을 이동으로 알아두어야만 하겠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